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5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2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1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축월, 병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명식은 병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병화,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전체적인 사주의 짜임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 사주 글자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간, 즉 사주의 주인공을 뜻하는 글자로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양화라고 하는 것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상론적으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태양지화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태양지화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등촉지화라고 해요. 등촉지화에서 등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촛불 같은 것, 전기불 같은 것, 내지는 화롯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병화 하늘에 있는 음화인 정화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겠어요. 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의 습성, 음화인 정화의 습성은 달라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같다라고 보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같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양화라고 하는 병화는 뭐예요? 남자처럼 약간 터프하기도 하고 공격적이기도 하고 빛의 강도가 굉장히 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밝기도 엄청 밝습니다. 근데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밝기도 많이 밝지 않죠.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은 뭐야? 아늑하고 안정감은 줄지 모르겠지만 어둡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달도 아무리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뜬다 하더라도 낮에 태양이 뜬 것만큼 밝지는 못하죠.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더 많은 것을 드러낼 것이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점점 뭐예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어둡게 감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병화가 됐든 간에 음화인 정화가 됐든 간에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예절 같은 것을 관장하기도 해요.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집 안에서 혼자 자기 자신한테 예절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한테, 다른 상대방한테 나의 어떤 절도 있는 모습, 내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절이잖아요. 그 예절. 그래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목화토금수 중에서 예절을 관장하는 것은 바로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병화일간들, 정화일간들 대체적으로 예의범절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격 자체가 좀 직선적입니다. 그 두리뭉실한 것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말할 때는 이것저것 군더더기 다 필요 없고, 내가 오로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화일간들인데, 또 너무 솔직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오해도 살 수가 있어요. 좀 좋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을 좀 상대방한테 이렇게 송곳 꽂는, 바늘 꽂는 그러한 말들을 또 해서 약간 구설에 오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단 병화일간들, 정화일간들 발랄하고 생기 있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내일 또 설명드리면 되는 거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태양지와 태양과 같은 어떤 강렬한 빛과 강렬한 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빛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열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태양빛이 있어야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하다못해 미생물, 사람까지도 그 열기와 빛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죠. 빛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빛이 약해졌을 때는 집 안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이 있을 때 감춰져 있던 어떤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추워지게 되면 뭐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움츠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만물,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낮이 되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고요. 어두우면 들어서 쉬는 것이고, 뭐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뭐 활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야행성, 빛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동물들도 있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거두어 들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특성, 그러한 밝음과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빛과 열이 스스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좋게 멀리까지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이 강해질수록 좋아하는데, 그 빛을 강해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게 되면은 병화의 빛을 수보양광해서 병화의 빛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물상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떠 있는데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내지는 또 겨울 같은 데는 저기 스키 타러 가게 되면 넓은 평원에 눈이 쫙 내려져 있으면 눈빛에도 태양빛이 이렇게 반사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잘못하게 되면 시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겨울에도 설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눈밭에서 오래 뛰놀면 얼굴이 더욱 새까맣게 탈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도 화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저런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무토라든가 기토, 특히 무토 같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화의 빛을 가리고 회광한다 그래요. 회광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이거를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회기무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병화 자체가 무기토를 좋아하지 않는데, 만약에 무토라든가 기토라고 하는 것들이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있어 주어서 그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병화가 토에 의해서 회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기본적인 병화의 습성인 것이고요. 간략하게 병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으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자, 오늘이 2월 3일이고요. 오늘이 축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2월 4일 입춘이 되면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게 되는데 입춘 절입 시간 전까지는 축월로 보기 때문에 내일 입춘 전까지는 축월로 보게 됩니다. 이거는 내일 제가 2월 4일날 강의할 때는 입춘 절입 시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날짜와 입춘은 연도까지 바뀌죠. 기해년에서 경자년으로 연도까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일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축월이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늘은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운을 한번 띄워보죠. 원래 제가 축월 설명할 때는 해자축 북방으로서 겨울을 먼저 얘기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에 한번 방점을 찍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뭐 이게 토가 왕하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중요한 것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기무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토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서 오늘 축월은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한번 먼저 본다라고 하면,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냐면 일간 병화 자체는 약하고요. 토 자체는 왕합니다. 그죠? 왕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화는 약하고 토는 왕하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진상관 이라고 말하고, 여기다 격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화토 진상관격이라고 부르겠죠. 진짜가 붙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면, 진짜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왕하다고 해서 진상관격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요거를 반대로 하면 화토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특징이 뭐냐면 화토 가상관이라고 하는 거죠. 가짜. 그래서 요거는 가짜가 이렇게 붙습니다. 요 거짓 가짜죠. 거짓 가짜. 그래서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고 하는데, 상관이 왕하면 이건 진짜 상관이 왕한 것이고요. 이건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면 상관, 이건 과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월령 자체 토가 왕하고 일간은 약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4월에 태어났는데 4월 말고 5월로 할까요? 5월로?
9월로 이렇게 하면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일간 자체가 양위격에 대해서 왕하죠. 근데 여기서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기토가 투출을 한다라고 하면 오중에 있는 상관이 기토가 투출해서 이것도 상관격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이 토에 비해서 이거는 원령인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화가 왕하고 상관이 화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화토 가상관격으로 보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5월이 아니라 축월인 경우에는 이거는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상관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진상관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이고요, 가상관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해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해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이 식상에 의해서 많이 과설되는 것이고요. 이거 같은 거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식상이 약한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토 진상관격이 됐을 때는 용신은 뭐를 쓰냐면 인성이라든가 비겁 같은 그런 걸로 쓰지만, 진상관격인 때는 달리 식상을 다시 용신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격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격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맞게 용신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도 명심해 두시고요. 이렇게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상관이 왕하죠. 근데 오늘 명식을 그냥 같이 다 뭉뚱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관격인데, 기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원한적인 화토 진상관격이 되는 거고, 격으로는 상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관격이 됐는데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더 왕하다. 그래서 화토 진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해서 설기태가 설기과다 하게 됐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병화 일간이 약하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약한 병화의 불빛을 토가 더 쉽게 불이 강할 때는 강한 빛을 가리기가 힘들지만, 불이 약할 때는 약한 불을 가리기는 더 쉽습니다. 배터리를 금방 갈아끼게 되면 불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강한 불빛은 손으로 가려도 손바닥이 빨개질 정도로 그 빛을 가리기가 어렵지만은, 약한 불빛은 조금만 가려도 금방 언제 빛이 있었느냐는 듯이 금방 가려질 수가 있죠. 특히 일간이 약한 경우 상관이 왕하면 병화는 금방 회기무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이렇게 축월이 태어났을 때 토가 왕해지게 되면 설기태가 설기과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어 주어서 이 토를 제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약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간목 같은 것이겠죠. 간목. 만약에 인성이다라고 해서 목이라고 했는데, 이 목 안에는 양목인 간목이 있는 것이고요, 음목인 을목이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토를 제해야 되고요.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약한 일간 병화를 도와줘야 되는데, 을목 자체는 물론 기토 같은 것은 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토가 아니라 무토였다라고 하면 을목은 무토를 제할 공력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태산을 옮기려고 하면 못해도 덤프트럭 수백 대 수천 대에다가 포크레인 수만 대는 있어야지만 태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걸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간목 같은 것이 있어야 무토를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태산을 옮기는데 삽세자를 가지고 옮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을목의 공력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토를 옮길 때는 을목은 공력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반드시 간목이라야 왕토를 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일간 병화를 생조할 때도 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하는 것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 난초, 갈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쓴목으로 보죠. 쓴목, 젖은 나무. 만약에 이것이 쓴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갈대 같은 것을 베어다가 말리면 바삭바삭 말른 갈대가 될 수가 있겠고, 벼농사 짓고 나서 벼를 베어놔서 볕당 같은 것도 말려놓으면 그거 볕집 불태우면 엄청나게 잘 탑니다. 하지만 그런 볕단이라든가 갈대를 태우면 처음에 불은 활활 타는 것 같지만 그
불이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오래 장시간 타는 것은 장작 같은 큰 나무를 베어다가 잘 말려놔야지만 장작 같은 것이 있어야지 불이 오래 타잖아요. 그것이 바로 을목이 아닌 간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생주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많은 식신상관도 제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은 을목이라기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축월이기 때문에 간목은 별도로 필요한 것이지만 축월은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지지력 5화 정도 같은 거 있게 되면은 병화도 뿌리를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축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능히 간목이 살아있는 목으로서 토를 제해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인목이 5화가 없다라고 하면 인목 같은 것이 있어도 크게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개수가 투출하거나 내지는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 축월은 토왕절이긴 하지만 엄동설한인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나무를 생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축월에 임계수 투출하게 되면 눈보라가 쳐가지고 굉장히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계절 감각이라고 하는 것 없는 사람들이 한겨울에 물 많으면 수영해서 좋다 이런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 절대 하지 마시고요. 축월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천하가 얼어붙는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투출하지 않고 지지로 자수 하나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하나 정도 있는 것은. 근데 이것이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했고요. 격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화인 병화가 음토인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격이라고 하는 격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 병화는 약하고 상관 기토는 왕하기 때문에 화토진상관 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약한 일간을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병화를 도와주거나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더 좋겠고요. 화 같은 경우도 4화, 5화 같은 것이 지지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겨울이기 때문에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 좋지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진 병자일진이 되는 것이고요. 병자일주인 사람들 남녀 불문하고 미남 미녀가 아주 많고요. 사람들이 교과서적으로 아주 반듯반듯 꼼꼼세심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교과서적이고 모범생이고 이렇지만은 요걸 좀 나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애들이 좁쌀이고 좀 이렇게 좀 인색하고 좀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병자일주죠.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뭘 하면 좋겠어요? 역시 공직 같은 것, 기계 설비 같은 것, 설계 같은 것,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굉장히 잘할 겁니다. 공무원들 보여요. 융통성 없이 그냥 오로지 정해진 것만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너무 발휘하게 되면 국가 행정이 또 난리가 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해주고, 물론 이제 그런 공무원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가 정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즘 같은 경우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고발 고소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수사에 아주 그냥 넘치도록 수사를 하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10번 이상 막 고발 고소를 하더라도 눈꼽만치도 수사 시작도 안 하는, 이거는 뭐예요? 공무원, 검찰들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공평하게 똑같은 잣대로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칭저울 같은 평등함과 동시에 칼로서 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병자일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굉장히 꼼꼼해요. 이 꼼꼼한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정확하니까 사기 안 당할 것 같은데, 오히려 병자일주들 사기도 잘 당합니다. 사기. 왜냐하면
자기 틀 안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론 근거만 정확하면 다 믿어버리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은 믿을 수 있을 근거를 마련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사기도 잘 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있어요. 제가 축월은 강조를 드렸던 것, 어제도 강조를 드렸고 오늘도 강조를 드립니다. 축월이란 것은 토왕절이기는 하지만 뭐예요?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느냐, 금국을 형성하느냐, 내지는 토국을 형성하느냐 꼭 보라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제가 하면서 예시사주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유축 금국을 형성한 예시사주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해자축 해자 쪽 방합을 형성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병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서 설기태가 한 중에 다시 해자 쪽 수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설기도 많고요. 기토까지 연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병화가 토에 의해서 설기되고 지지로는 수에 의해서 극을 받죠. 그래서 극함과 설함이 같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극설교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극설교집하게 되면 설기태가 하고 설기태과 내지는 또는 뭐예요? 살중신경을 두 개를 겹쳐 놓은 거와 같은 겁니다. 설기태가 해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살중신경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이 사주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설기태과 함과 극설교집함을 동시에 겹쳐놓은 거니까 이 사주가 좋은 사주에 나쁜 사주에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 결코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설기태가가 됐건 살중신경이 됐건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예요. 약하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이 있거나 비견겁제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사주 어떻게 돼요? 사람 구실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의를 또 해결하시는 분이 또 들으셨으면 가슴이 또 철컹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상담했던 분이 저기 병화일간이 토를 많이 보면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어떤 분이 병화일간이 무술시를 봐가지고 깜짝 놀랐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행히도 일지가 인목이었어요. 그래서 인목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병자일주에 해자 쪽 수국까지 형성됐는데 좀 이따 생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에 무술시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왜냐? 설기태가 극설교집하는 그런 사주에서 다시 설기가 강해지는 거를 만나면 뭐예요?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월간 같은 경우에 정화가 있긴 하더라도 이 정화 또한 뭐예요? 지지로 뿌리가 여기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뭐가 와야 할지 뻔히 답은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시는 좀 간편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무자시, 기축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생시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임진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봤을 땐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선생님, 병화는 임수봐야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늘 국세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국세가 아닌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좋지 못하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도 좋지 못하고요. 잘 보세요. 이 사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만만치 못합니다. 결국 볼 수 있는 생시가 많지가 않죠.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자, 무자시가 됐을 때는 자수가 또 들어오죠. 그러면 지지로 수국인데 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관살이 더 많아진 것이고요.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토는 병화를 회강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무토는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줘. 극설교집이 가중되는 그런 사주 생시가 되겠고요. 기축시 또한 똑같습니다. 기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똑같이 무토는 아니더라도 축토 자체가 뭐예요? 병화의 기운을 빼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회가시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무술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일간이 뿌리가 전혀 없는 중에 이거는 극설교집이
굉장히 심각한 것에 해당이 되고, 그렇다고 이 사주가 종격이 되냐? 종격도 못 됩니다. 이러니까 안 좋은 거고요. 임진시, 선생님 임진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는 것도, 병화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좀 힘이라도 좀 끈아풀이라도 어떻게 좀 들 수 있는 밥숟가락이라도 될 수 있는 좀 힘이 있어야지만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이, 뿌리도 하나도 없는 중에 극설교집한 상태에서 임수가 있게 되면 이건 뭐예요? 제가 약한 불빛을 가리기 쉽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병화의 불빛이 벌써 꺼질랑 말랑 하는 중에 임수가 있게 되면, 임수가 그 병화의 불빛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완전히 꺼쳐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살충신경 극설교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 다음에 개사시가 되면 그나마 건져볼 수 있는 거. 경인시 봐야죠.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거 볼 거 없어. 이 경금 좋아요, 나쁘죠. 경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밖에 안 하죠. 그 다음에 그래도 그냥 괜찮은 건 인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그냥 인목이 있어서 대박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병화가 그래도 죽 꺼지지 않고 이제 그래도 아직은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병화가 인해 통근할 수 있고, 인중병화에 통근할 수 있고, 인중간목으로서 수생목, 목생화에서 상생해주는, 그냥 연명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신금하고 병화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 그 다음에 개사시 정도는 그나마, 아까 경인시하고 개사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게, 개수투출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추월의 임계수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특히 이렇게 해자축 수국을 북방 수국을 완전히 형성한 때 개수는 뭐예요? 병화한테 정관이 아니라, 저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내가 지금 처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처죽일 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거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관으로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거고요. 결국 이 사화 자체 그냥 간신히 통근하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되고, 제가 언뜻 그래도 갑오시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눈 딱 띄죠? 이렇게 되면은 오화를 봐서 좋고, 병화 도출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생존할 것 같은데 자수가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죠. 자수가 있으면 왕수하고 오화하고 충돌하게 돼요. 병화 입장에서 오화는 이건 뭐예요? 양인이죠. 양인. 그냥 오화가 아니라 양인 오화이기 때문에, 양인은 충하게 되면 아주 안 좋습니다. 양인을 충하는 것은, 적어 놓으세요. 양인을 충하는 것은 대중하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짜는 갑오시여야 되는데, 이게 자수가 있기 때문에 갑오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생시고, 결국 건질 수 있는 생시 뭐가 남아있어요? 경인, 개사 2개. 을미시, 이것도 제가 봤을 땐 별로입니다. 어차피 병화가 밑에 본다고 통근할 것도 아니고, 을목이 병화를 그렇게 크게 생존해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득이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면 갑오시 같은 건 꼭 좀 피해 주시고요.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딸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딸을 낳아서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되는데, 덜컥 이런 날 아들 낳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운 자체가 그렇잖아요. 운 자체가.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안 낳는 것이 좀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딸을 낳으면 괜찮아요. 딸을 낳으면. 근데 아들을 낳은 경우는 마땅한 생시도 없는 중에 운두수목운이잖아요. 이런 경우 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시 사주는 없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도 입춘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